바람이 차가웠던 어느 겨울 아침. 겨울 아침의 은행 앞은 유난히 조용했다. 해가 막 떠오르며 건물 벽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은행문 앞에는 벌써부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 작은 모자를 눌러쓴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고 손등은 바람에 튼 채 붉게 얼어 있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그저 잔고 몇만 원 확인하러 온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이 은행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우르르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그러나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며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번호표 버튼을 누르려는데 지팡이도 함께 흔들려 기계 버튼을 몇 번이고 허치기도 했다. 직원들은 이미 보기 싫다는 데 속삭였다. 저분 또 오셨어. 어제도 오지 않았었나? 또 잔고 1,000원 단위까지 확인하려고 할걸? 저런 분은 자동이체만 잘 정리해줘도 되는데 괜히 시간을 잡아먹어.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네. 못 본 척하고 다른 직원이 받도록 하자. 그들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어떤 이는 아예 몸을 의자 깊숙이 눕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조금은 쓸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긴 기다림 끝에 번호가 불렸다. 창구 직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은 듯한 얼굴로 말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종이를 꺼냈다. 내 통장에서 며칠에 걸쳐 빠져나간 돈이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네. 직원은 컴퓨터를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아, 이거요? 자동이체예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자주 빠져나가는 게 맞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네. 직원은 뚜렷하게 짜증을 드러냈다. 고객님,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이런 건 가족분과 같이 오시는 게 더 빠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업무가 너무 밀려요. 할아버지는 아, 그렇구먼. 미안하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주변 손님들까지 이 대화를 들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직원은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 듯 무표정했다. 오래 걸리면 뒤에 고객들 항이 들어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 말은 사실상 귀찮으니 가라는 뜻이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그 바람보다 직원의 말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점장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나왔다. 직원들 모두 긴장한 듯 등을 펴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지점장은 다급하게 말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 왔다. 오늘 우리 지점에 특별관리 대상 고객이 오신대. 이분은 본사 회의에서도 따로 언급된 분이야. 그분 관리 못하면 우리 지점 내년도 평가 끝장난다. 직원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특별관리 대상이라면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나 투자금 이동을 크게 하는 VIP라는 뜻이었다. 누구죠, 이름이? 한 직원이 물었다. 지점장은 서류를 펼쳐서 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까 그 노인이었다. 지금 막 자신들이 귀찮다며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지점장은 거의 뛰다시피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고객님 맞으십니까?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다. 아,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 의자를 끌어오고 종이컵에 물을 따라 바쁘게 움직였다. 조금 전까지 가족을 데리고 오라. 우린 바쁘다. 라며 차갑게 대하던 그 직원도 눈치를 보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저 고객님,
아까는 제가 조금 하지만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본사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이분은 우리 지점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고객이야.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큰 금액 이동이 예정돼 있고 본사에서도 각별히 관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야. 직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평범한 노인 하나라고 단정해 업무를 대충하며 귀찮아했지만 실제로는 지점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소외된 고객이 아니라 은행의 모든 직원이 두 손 모아 모셔야 할 엄청난 인물이었던 것이다. 지점장은 할아버지를 VIP 상담실로 모시며 차를 내왔다. 고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오신 이유가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대단한 건 없네. 그냥 내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어. 땅도 있고 내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혼자 다니며 관리하려고 했는데 말이 잠시 끊겼다. 그래서 여기 오면 좀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매번 혼나기만 하네. 지점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다. 할아버지는 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벌어 땅을 사고 지금은 그 땅들이 개발되며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지게 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그 누구도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직원들은 VIP 상담실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까 그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두 기억났다. 지점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이 은행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우르르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그러나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며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번호표 버튼을 누르려는데 지팡이도 함께 흔들려. 기계 버튼을 몇 번이고 허치기도 했다. 직원들은 이미 보기 싫다는 듯 속삭였다. 저분 또 오셨어. 어제도 오지 않았었나? 또 잔고 1,000원 단위까지 확인하려고 할걸. 저런 분은 자동이체만 잘 정리해줘도 되는데 괜히 시간을 잡아먹어.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네. 못 본 척하고 다른 직원이 받도록 하자. 그들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어떤 이는 아예 몸을 의자 깊숙이 눕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조금은 쓸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오늘로 끝났네. 누구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직원을 그만둬야 해. 다른 직원도 고개를 숙였다. 어떤 분은 매일 와도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챙겨야 할 일이었는데 그제야 그들의 무례함, 무관심,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은 것이다. 모든 업무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지점장은 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겉으로만 웃는지 다 보이지?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아까 내가 뭘 느꼈는지는 모르고 싶은가?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그저 돈이 얼마 있든 나이가 얼마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네. 할아버지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속단하면
그때 이미 지는 거야.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보다 직원들의 마음속 후회가 더 차가웠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은행의 변화. 그 사건 이후 이 은행 지점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바람이 차가웠던 어느 겨울 아침. 겨울 아침의 은행 앞은 유난히 조용했다. 해가 막 떠오르며 건물 벽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은행 문 앞에는 벌써부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 작은 모자를 눌러 쓴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고 손등은 바람에 튼 채 붉게 얼어 있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그저 잔고 몇만 원 확인하러 온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이 은행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우르르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그러나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며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번호표 버튼을 누르려는데 지팡이도 함께 흔들려 기계 버튼을 몇 번이고 허치기도 했다. 직원들은 이미 보기 싫다는 듯 속삭였다. 저분 또 오셨어. 어제도 오지 않았었나? 또 잔고 1,000원 단위까지 확인하려고 할걸. 저런 분은 자동이체만 잘 정리해줘도 되는데 괜히 시간을 잡아먹어.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네. 못 본 척하고 다른 직원이 받도록 하자. 그들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어떤 이는 아예 몸을 의자 깊숙이 눕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조금은 쓸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긴 기다림 끝에 번호가 불렸다. 창고 직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은 듯한 얼굴로 말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종이를 꺼냈다. 내 통장에서 며칠에 걸쳐 빠져나간 돈이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네. 직원은 컴퓨터를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아, 이거요? 자동이체예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자주 빠져나가는 게 맞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네. 직원은 뚜렷하게 짜증을 드러냈다. 고객님,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이런 건 가족분과 같이 오시는 게 더 빠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업무가 너무 밀려요. 할아버지는 아, 그렇구먼. 미안하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주변 손님들까지 이 대화를 들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직원은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 듯 무표정했다. 오래 걸리면 뒤에 고객들 항의 들어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 말은 사실상 귀찮으니 가라는 뜻이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그 바람보다 직원의 말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점장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나왔다. 직원들 모두 긴장한 듯 등을 펴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지점장은 다급하게 말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 왔다. 오늘 우리 지점에 특별관리 대상 고객이 오신대. 이분은 본사 회의에서도 따로 언급된 분이야. 그분 관리 못하면 우리 지점 내년도 평가 끝장난다. 직원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특별관리 대상이라면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나 투자금 이동을 크게 하는 VIP라는 뜻이었다. 누구죠, 이름이? 한 직원이 물었다. 지점장은 서류를 펼쳐서 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까 그 노인이었다. 지금 막 자신들이 귀찮다며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지점장은 거의 뛰다시피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고객님 맞으십니까?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다. 아,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 의자를 끌어오고 종이컵에 물을 따라 바쁘게 움직였다. 조금 전까지 가족을 데리고 오라. 우린 바쁘다. 라며 차갑게 대하던 그 직원도 눈치를 보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저 고객님, 아까는 제가 조금 하지만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본사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이분은 우리 지점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고객이야.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큰 금액 이동이 예정돼 있고 본사에서도 각별히 관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야. 직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평범한 노인 하나라고 단정해 업무를 대충 하며 귀찮아했지만 실제로는 지점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소외된 고객이 아니라 은행의 모든 직원이 두 손 모아 모셔야 할 엄청난 인물이었던 것이다. 지점장은 할아버지를 VIP 상담실로 모시며 차를 내왔다. 고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오신 이유가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대단한 건 없네. 그냥 내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어. 땅도 있고 내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혼자 다니며 관리하려고 했는데 말이 잠시 끊겼다. 그래서 여기 오면 좀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매번 혼나기만 하네. 지점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다. 할아버지는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벌어 땅을 사고 지금은 그 땅들이 개발되며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지게 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그 누구도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직원들은 VIP 상담실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까 그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두 기억났다. 지점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이 은행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우르르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그러나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며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번호표 버튼을 누르려는데 지팡이도 함께 흔들려 기계 버튼을 몇 번이고 허치기도 했다. 직원들은 이미 보기 싫다는 듯 속삭였다. 저분 또 오셨어. 어제도 오지 않았었나? 또 잔고 1,000원 단위까지 확인하려고 할걸? 저런 분은 자동이체만 잘 정리해줘도 되는데 괜히 시간을 잡아먹어.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네. 못 본 척하고 다른 직원이 받도록 하자. 그들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어떤 이는 아예 몸을 의자 깊숙이 눕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조금은 쓸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오늘로 끝났네. 누구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직원을 그만둬야 해. 다른 직원도 고개를 숙였다. 어떤 분은 매일 와도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챙겨야 할 일이었는데 그제야 그들의 무례함, 무관심,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은 것이다. 모든 업무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지점장은 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겉으로만 웃는지 다 보이지.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아까 내가 뭘 느꼈는지는
모르고 싶은가?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그저 돈이 얼마 있든 나이가 얼마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네. 할아버지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속단하면 그때 이미 지는 거야.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보다 직원들의 마음속 후회가 더 차가웠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은행의 변화. 그 사건 이후 이 은행 지점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자산 규모를 떠나 누구든 똑같이 대하려는 교육이 계속되었고 고객 응대는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 직원들은 한 노인이 남긴 말을 마치 지침처럼 반복하며 기억했다. 사람을 속단하면 지는 거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지점의 문화가 되었다. 자산 규모를 떠나 누구든 똑같이 대하려는 교육이 계속되었고 고객 응대는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 직원들은 한 노인이 남긴 말을 마치 지침처럼 반복하며 기억했다. 사람을 속단하면 지는 거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지점의 문화가 되었다.